잘 보내셨습니까? 2학기 수학 수업은 부등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연립 1차 부등식에 앞서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했었던 1차 부등식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부등식이 뭔지 알아야 연립 1차 부등식의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일단 1차 부등식이 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등식의 정의는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등호라고 하면 부등호의 종류에는 4개가 있습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4개의 부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단원에서 했던 방정식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은 x는 20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으로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등식은 그럼 어떤 거냐면 x는 20 마이너스 x보다 작다 이런 모양으로 쓰여 있거나 x 플러스 2 가로 20 마이너스 x는 작거나 같다 35 등과 나타내어진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값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2항에서 2x는 20이니까 x의 값은 2로 나눈 10일 때 주어진 방정식은 참이 되죠. 그러면 방정식의 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부등식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일단 중학교 때 했다라고 하는 전제로 좀 과거니까 다시 한번 이 기억을 살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의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5는 3보다 크죠. 3은 2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게 A죠. A는 B보다 크고 자 이거 똑같이 B는 C보다 크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5는 누구보다 크다는 거 2보다 크다는 게 당연하죠. 즉 B는 누구보다 크다. B가 아니라 A는 C보다 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등식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제 이거는 부등식의 대소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거고 나머지 2번부터 4번까지는 연산, 부등식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성질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A가 B보다 크면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5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 같은 수인 일식을 더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5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 A는 B보다 크다 일 때 양수씨, 요게 포인트예요. 양수씨. 이게 4번이라 음수인 경우와 달라지기 때문에 양수 C에 대해서 자 AC가 됐다는 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그 다음 C분의 1 했으면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입니다. 예를 들어 자 5하고 3이 5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양수면
5 곱하기 2, 3 곱하기 2, 부등호의 방향은 10은 6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리고 자, 10은 2보다 큽니다. 양변을 2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0, 2분의 2가 되어서 얘는 5고 얘는 1이니까 부등호는 이렇게 되죠.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음수를, 즉 C가 이 부분입니다. 또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이 방정식과 달리 이 앞에 2번하고 3번은 방정식에서 등호의 성질에서 모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 단 0으로, 물론 여기서 0으로 나누는 걸 제외하고, 이럴 때 부등호의 방향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변하느냐 라는 겁니다. 변하느냐. 자, 아까 했던 것처럼 5는 3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 봅시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누가 더 크죠?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더 크다는 거야.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이 부등식의 계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부등식의 계산에서 여러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음수로 양변을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는 걸 잃어버릴 때예요. 자, 10은 2보다 큽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봅시다. 마이너스 2로 양변을 이와 같이 나누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죠.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크죠. 어때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세 번째 성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계산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걸 가지고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1차 부등식을 풀기에 앞서서 1차 방정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방정식은 등호를 사용하는 거고 부등식은 무엇을 사용하는 거다? 부등호를 사용하는 거다. 부등호의 종류에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있다. 방정식은 등호의 성질을 다 만족하고 부등식을 계산을 할 때는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할 건데, 앞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말아라 입니다. 그러면 일단 1차 방정식, 지금 이제 그러한 것 중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건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은 1차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2x 플러스 1은 5. 자, x에 관한 1차식인 거죠. 이런 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x는 넘어가면 4. 그래서 양변을 나누면 이제 이렇게 푸는 것이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선생님, 이제 가로가 없으면 지금 푼 것처럼 풀어주면 되고요. 가로가 있는 1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 20 마이너스 x는 3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꼴이 방정식인 거죠. 그러면 가로를 먼저 풉니다. 그랬어요. 40 마이너스 2x는 35. 그리고 자, x항들은 좌변에, 상수항은 우변으로 정리합니다. x 마이너스 2x는 35,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5. 그러면 양변에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얘의 역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x는 5. 그러면 얘가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도 이런 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정식에서 등호 대신에 얘가 부등호로 바뀌는 것, 어떤 모양의 부등호든지 간에 이 4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주면 걔가 바로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부등식의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연습했던 방정식을 가지고 부등식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부등호,
이런 부등호가 사용되어 있는 식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 부등식이다 라고 하고, x에 관한 1차이므로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로가 없으니까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높습니다. 이항하면 플러스 x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x는 20보다 작다. 그리고 난 다음에 x의 개수의 역수 그랬으니까, 즉 2분의 1을 양변에 곱하는 거죠.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래서 x는 10보다 작다 라고 하는 해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로가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가로를 풀어줍니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x 작거나 같다 35. 그리고 x가 들어있는 항들은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두면 마이너스 x는 작거나 같다 얼마? 마이너스 5.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 얘의 역수니까 얼마를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가 아니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x가 되고 부등호의 방향은 그렇지 바뀌어서 크거나 같다 라고 돼서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내가 부등식을 잘했다 못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배우고 있는 요 단원의 내용만 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개수가 분수거나 소수거나 이런 걸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 방정식의 해다 그럼 x는 10, 그럼 10 한 가지의 값, x 방정식에서 x는 10이에요. 그럼 x는 10 요거 하나의 값만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부등식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x는 1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10보다 작다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되게 막 0 찍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10을 기준으로 해서 x의 값은 10보다 작으니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왼쪽 부분이죠. 그래서 걔를 나타내는 방법이 10을 포함하지 않으면 1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바로 만족하는 값입니다 라고 수직선상에 이와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직선을 그리세요. 양쪽으로 수직선 그리시고 그냥 기준 아무거나 5 찍으세요. 그래서 5보다, 자, 얘는 크거나 같다죠. 같다니까 5를 포함해. 그럼 포함할 때 이렇게 칠해주면 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니까 오른쪽 왼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부분에 이와 같이 빗금을 쳐주면 그림으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을 잘 풀었는지 부등식의 풀이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x 마이너스 3x 넘겨서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빼니까 x는 3보다 작다. 오케이. 정말 이렇게 쉬워도 되는 겁니까? 네, 이거 우리 교과서 예제 문제예요. x 마이너스 x 넘어오고요. 마이너스 4 이거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 자,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6x가 되고 마이너스 6.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쓰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이야.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6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또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6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는 거죠. 마이너스 6으로 나누어 주니까 x는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고 작거나 같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의 풀이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부등식의 풀이가 되었으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과 연립일차 부등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립부등식이란 뭐냐면 앞에서 했던 2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1차 부등식의 쌍으로만 나타난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 부등식 요거 두 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쌍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앞에 집합기호처럼 중괄호를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얘가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앞에서 풀었던 부등식의 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연립 1차 부등식은 무슨 뜻이냐면 이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동시에 만족하는 x를 구해라 라는 말이에요.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연립되어진 여기에 만들어진 모든 부등식을 다 만족하는,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1번을 풀어요. 우리 앞에서 풀어서 x는 3보다 작다가 나왔거든요. 이걸 3식이라고 하고 2번을 풀면 x는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이거 앞에 영상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해내죠.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야. 그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3번과 4번을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럼 3번과 4번을 만족하는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기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고등학교 이 단원에서 새로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이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수직선을 그리시고, 자, 기준값이 3하고 1하고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럼 누가 더 작은 거야? 1이 더 작으면 다 그냥 뭐 간격의 크기 필요 없어요. 1하고 3을 적은 다음에, 자, 첫 번째는 3보다 작다죠.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둥그렇게 비워 놓겠지? 작으니까, 자, 위에 떠서 오른쪽으로 와요, 왼쪽으로? 작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게 3번을 만족하는 영역이에요. 3번을 만족하는. 그 다음에 4번을 만족하는 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 들어가지. 그러니까 얘랑 좀 이렇게 높이를 달리해서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크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야? 이쪽 부분이지. 그러면 아까 연립은 뭐라 그랬어? 연립은 1과 2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값의 범위예요 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겹쳐져서 가는 부분, 어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를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쓰냐? x는, 자, 1하고 3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는 크거나 등호 들어가야 되겠지. 3보다는 어때요? 작죠? 그러니까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앞에서 했던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값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연립 1차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84쪽의 문제 1번을 풀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교과서 83쪽에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83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오늘 학습지는 별도로 없어요. 교과서 84쪽의 문제 1번을 연습장에 풀어서 댓글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얘가 계산이 돼요 라고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안내한 것처럼 이것만 풀어서 올리면 이걸로 출결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식, 이게 2식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식을 푸는 거지. 아까 했던 것처럼 x가 들어있는 애들은 좌변으로 잘 옮겨주시고 계산하니까 3x는 9보다 작다. 양변 나누니까 3으로 나누니까 부등호 안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걸 3식이에요 라고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을 풀어봅시다. 2번 x-4x 하고 1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x 작다 3. 이번에 뭘로 나누게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죠.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뀌게 되죠. 뒤집어져. 중에 뒤집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푼 거 4식. 그러면 1과 2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립은. 따라서 3번과 4번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는 거죠. 자,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마이너스 1이 작으니까 이쪽, 3번 큰 거 오른쪽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자, 3 포함 안 되니까
동그랗게 비워서 왼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이거 높이 다르게 해서 크다 어느 쪽으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그럼 얘네들 공통으로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두 줄 이렇게 줄이 두 줄 가 있는 부분. 따라서 결론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해값의 범위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연습만이 여러분의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단 여기 문제 1의 4개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예제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x, 자, 선생님이 좀 빠르게 가볼까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렇지.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니까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식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2번 x 마이너스 3x 크거나 같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x 크거나 같다 4. 자, 마이너스 2니까 x 부등호의 방향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번엔 이제 수직선에 아이고 공간이 작아서 여기는 좀 소심하게 그리겠는걸?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하고 이렇게 놓겠지. 그럼 x는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는 2보다 크다 해서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쪽 부분이야. 그 다음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랬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오른쪽으로 갔지. 마이너스 1을 포함하니까 까맣게 칠해서. 그럼 두 개 겹치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지. 따라서 결론 뭐라고 쓰면 돼? x는 2보다 크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그냥 대강 짐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림으로 부등식의 영역을 나타내서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다음 자, 똑같아. 1식, 2식이라고 놉시다. 1식을 계산하면 2x-3x 크거나 같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어 주니까 작거나 같다 1 이렇게 해서 3식 나오죠. 자, 2번식 풀어주겠습니다. 6x 플러스 x 크거나 같다 10 마이너스 3 7x 크거나 같다 7 양변 7로 나누니까 부등호 안 바뀌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나타내 볼까요? 수직선에서 얘는 기준이 1 지금 3번과 4번의 기준이 모두 1이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 3번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이게 3번이야. 그 다음 4번은 역시 1을 찍어서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4가 갔어. 자, 그럼 둘이 겹치는 건 어디만 겹쳐? 그렇지. 1만 겹치는 거죠. 그래서 x는 1. 그래서 부등식에는 앞에서처럼 범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한 개의 값으로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럼 4번까지 정확하게 풀으셨으면 오늘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8이 1식이겠죠. 이게 2식이고 요거 하면 2x 플러스 5x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8 플러스 7이죠. 자, 7x 아이고 선생님이 이거 그냥 계산하면서 왔네. 마지막이라고 선생님도 빨리 하고 싶었나 보다. 5x 작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돼요? 25죠. 양수니까 x는 얼마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3식 나왔습니다. 자, 2번 가로 있을 때 가로 풀어주라 그랬죠? 4x 플러스 4 크거나 같다 9x 마이너스 16 4x 마이너스 9x 부등호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x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작거나 같다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5로 나누니까 4. 쌤도 진짜 선생님이 틀렸네. 자, 그러면 4하고 5니까 4하고 5하고 이렇게 기준점 찍고요.
3번은 5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뭐라 그래서 작거나 같다니까 등호 있고 어느 쪽으로 가? 작으니까 이쪽이죠. 그 다음에 4번은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번에도 왼쪽으로 가죠. 이렇게. 그럼 두 줄 지나간 부분이 이 부분이지. 뭐라고 쓰면 돼? 결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30분 수업입니다. 뭐 30분 수업이 아닌 날 하는 학생들도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오늘은 별도 학습지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등식이 뭔지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서 부등식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